자, 공유 폴더에서 파일을 하나 오픈할 건데요. 자, 우리 이 파일을 하나 오픈해 봅시다. 지난번에도 했었던 파일인데 오픈해 보시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뭐였냐면 닷지하고 번툴이었습니다. 색상의 밝기를 조절하는 툴이 닷지와 번툴이었습니다. 이렇게 밝게 해주거나 혹은 어둡게 해주거나, 이게 닷지와 번툴이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도 터치하지만 전체적으로도 터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디를 가시냐면 이미지 메뉴로 갑니다. 이미지 메뉴에 가면 어저스트먼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요.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레벨과 커브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레벨과 커브입니다. 자, 레벨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생긴 다이아그램이 나와요. 안쪽에 그래프가 보이죠. 밝고 어두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현재 이 이미지에서 어두운 부분은 저만큼 있고 밝은 부분은 요만큼 있고, 이렇게 그걸 그래프로 표기해 준 거예요. 자, 확대해 놓고 보면 이런 거죠. 자, 이 부분, 여기가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이쪽은 밝은 부분. 밝은 부분이 제법 많아요. 네, 검정색 영역, 즉 어두운 부분도 제법 많아요. 여기가 미드톤입니다. 양쪽을 대비해 놓고 보면 확실히 이미지가 밝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삼각형 조절자들이 나옵니다. 이거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걸 드래그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미지가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시 볼까요? 이미지가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거예요. 요만큼의 영역이 100% 밝은 영역. 그 다음 여기서부터 어두워져라, 이런 뜻이 돼요. 다시 볼까요?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두운 영역입니다. 100% 어두운 영역이 요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어두워집니다. 미드톤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중간 부분인 거죠. 중간 부분을 이렇게 조절하면 전체적으로 밝기 조절이 조금 더 빠르게 조절되는 거죠. 어떤가요? 부분적으로 리터칭 하는 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리터칭을 해버리니까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레벨 명령어입니다. 포토샵의 레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밝고 어둡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레벨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 이게 여기가 100% 검정색인데 검정색이 이 부분의 색상으로 표시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100% 화이트예요. 화이트가 여기 있는 색상으로 만들어 주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밝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밝기를 이렇게 맞춰주는 것. 자동으로 맞춰주는 걸 오토라고 합니다. 자, Alt키를 누르게 되면 여기 캔슬이 리셋으로 바뀝니다. 누르면 초기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적당히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밝기가 조절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밝기를 한번 조절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커브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어저스트먼트의 커브입니다. 커브는 레벨과 비슷하지만 레벨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아웃풋이 있고 인풋이 있어요. 자, 드래그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어두워지죠?
레벨에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있었죠. 이 위에 있는 게 인풋, 아래쪽에 있는 게 아웃풋입니다.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밝고 어둡기를 조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조절하냐면 여기 조절자가 있습니다. 여기 조절자 보이시나요? 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밝고 어둡고, 그러니까 값 자체가 조금 더 복합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더 복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또 하나,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냥 클릭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값을 추가해서 얼마든지 추가해서 곡선을 만들어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요. 그리고 이 조절자를 밖으로 빼면 이 조절자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아트도 있어요. 이렇게 주면 이거 크로마틱이라고 그러죠. 사진을 크롬처럼, 그러니까 금속이죠. 금속에 비친 듯한 느낌을 주도록 하는 크롬 아트, 이런 느낌의 아트도 줄 수 있습니다. 자, 똑같아요. Alt키 누르면 캔슬이 리셋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조절자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잡고 위로 조금만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밝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레벨보다는 이 커브를 이용해서 밝고 어둡기를 조절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조절자들도 여러 개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커브를 이용해서 한번 조절해 보시죠. 합성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밝기를 똑같게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합성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뭐 예를 들어서 3장이 있어요. 혹은 2장이 있어요. 그러면 2장의 밝기를 똑같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합성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어색함이 없죠. 밝기가 같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해상도가 똑같아야 돼요. 해상도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2장의 이미지를 해상도를 똑같게 맞춰놓고 그리고 합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얘예요. 여기 모드에 보면 RGB 컬러, 인덱스 컬러, CMYK 컬러, 색상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건 RGB 컬러예요. 그런데 인쇄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CMYK 컬러를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렇게 2개예요. 근데 합성을 할 때 반드시 얘를 맞춰야 돼요. RGB 컬러랑 RGB 컬러. RGB 컬러하고 CMYK 컬러가 만나면 색상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RGB 컬러에서 CMYK 컬러로 보정한 다음에 인쇄를 해버리면 파랗게 나와요. 왜냐하면 CMYK에 그 사이안색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색상을 RGB에서 CMYK로 바꾼 다음에 사이안색을 좀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합성을 하기 위해서 맞춰야 되는 조건들이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자, 여기 뭐가 좋을까요? 여기 평면도, 여기 손도면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손도면을 하나 오픈해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손으로 도면을 그린 건데요. 자, 보시죠. 보시면 뭐가 문제냐면, 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보면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고, 그죠? 보통 우리가 이미지를 스캔하면 혹은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해요. 어디는 밝고 어디는 어둡고. 자, 레벨 명령을 실행해 봅니다. 커브를 해도 좋고 레벨을 해도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 안 한 것 중에 바로 여기 스포이드 그림 보이시나요? 이 스포이드가 색상을 빨아오는 겁니다. 우리 스케치업 할 때 스포이드가 재질의 색상을 가져오는 거였죠. 내가 지정한 오브젝트의 매티리얼을 가져오는 거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정한 위치의 색상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스포이드입니다. 여기 스포이드 있어요. 여기도 스포이드 있어요. 이렇게 내가 지정한 부위의 색상을 가져오는 것. 이게 스포이드의 역할인데 이 레벨에 있는 스포이드는 뭐냐면 스포이드가 3개예요. 검정색, 그러니까 섀도우, 미드, 하이라이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이라이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정한, 내가 가져온 색상을 기준으로 그 색상은 모두 전부 다 하얗게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살표가 가리킨 이 부분의 색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거보다 그 위쪽의 색상들 있잖아요. 이 전부 다 하얗게 바뀌어요. 만약에 내가 검정색 스포이드로 색을 끌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 이쯤? 그러면 지금 저 화살표가 가리킨 저 부분이 100% 블랙이 됩니다. 그 나머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자, 클릭. 어떤가요? 내가 지금 지정한 부위의 색상. 바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저 부분의 색상을 쭉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의 위치가 되는 부분부터 그 위쪽으로 100% 화이트까지를 전부 다 하얗게 바꿔버리고 그 다음부터 색상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클릭. 어떤가요? 많이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막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얀색 스포이드고 검정색 스포이드는 이렇게 오히려 더 어두워집니다. 내가 지정한 부위의 색상을 어둡게 할 때 쓰는 게 이 검정색 스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얀색 스포이드로 색상을 다 빨아옵니다. 그 다음 검정색 스포이드로 혹은 미드 포인트로 색상을 가져오면, 자, 여기가 색상이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자, 클릭해 볼까요? 자, 어떤가요? 색상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된 거 보이시나요? 레벨을 조절하지 않더라도 스포이드로 색상을 가져와서 밝게 맞추고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부분의 색상을 클릭해서 어둡기를 다시 맞추고, 이게 스포이드의 역할입니다. 도면을 불러오게 되면 반드시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이제 가이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가이드입니다. 자, 위에 줄자 있죠? 줄자에서부터 드래그 하시면 돼요. 여기 줄자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가이드가 나와요. 가이드 나옵니다. 이동 툴로 가이드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삐뚤어진 거 보이시나요? 도면에 지금 수직이 안 맞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가이드라인을 한번 뽑아 보시죠. 그래서 도면에 수평 수직이 되는지 체크해 봅니다. 얘가 정확하게 수평 수직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확대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체크를 해 보세요. 그러면 수평 수직이 안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평 수직이 안 맞죠? 눈으로 봐도 수평 수직은 지금 현재 안 맞고 있습니다. 어디는 맞고 어디는 안 맞고. 자, 우리 기억나시죠? 프리 트랜스폼.
자, 레이어를 봅시다. 레이어를 보면 지금 레이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얘를 복사할 겁니다. 얘 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본 수정하면 안 되니까 드래그합니다. 쭉 드래그해서 뉴 레이어에다 드랍. 그러면 이와 같이 레이어가 복제가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원본은 절대로 손상이 가면 안 돼요. 원본은 손상되지 않게끔 하고 사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선택이 우선이겠죠. 자,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컨트롤 T 디스톨트 그리고 조금씩 조절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가이드가 안 맞으면 얼마든지 가이드는 다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평 수직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다시 끄집어내 놓고 수평 수직을 맞추셔야 돼요. 중요한 건 치수가 아니고 도면입니다. 이 치수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도면이 중요한 겁니다. 도면에 대해서 수직, 수평이 이와 같이 맞아야 됩니다. 여기에 랩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수정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중간을 수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랩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랩을 사용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랩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수직과 수평을 한번 맞춰 보시죠. 이렇게 수직과 수평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맞추어 보시죠. 자, 이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떡하긴요. 여기다 재질 뒤집어 씌워야죠. 그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보시죠. 먼저 여기 타일이 들어가죠. 맨 이 안쪽에 타일이 들어가죠. 네. 그럼 타일 재질을 찾아야죠. 자, 우리 맵소스 있어요. 맵소스 사용하면 됩니다. 어디 타일이 있을까요? 네, 여기 타일 있네요. 타일 1번. 요즘 페니 타일이 유행이니까 이런 타일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타일을 써도 좋을 것 같고, 주방이니까 주방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아니 주방이 지저분해서 주방은 기름이나 이런 것들 많이 쓰죠. 그래서 유독 옛날 집에 가면 주방에 이 타일을 화려한 걸 써요. 기름이 튀면 화려한 타일에는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하얀색 타일 쓰죠. 엄청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가 나와요? 이렇게 오일, 이렇게 기름 튀면 이렇게 그거 막아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게 이제 요령이 되는 거죠. 나는 전체적으로 밝고 하얀 톤을 쓰고 싶어. 그게 다 하얀색으로 썼단 말이죠. 디자인이 좋아요. 근데 실제로 요리하는 사람은 어때요? 저희 장모님 집에 가잖아요. 장모님 댁에 가면 거길 다 쿠킹 오일로 다 발라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집에 가면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쿠킹 오일로 다
왜냐면 기름이 튀니까. 기름 튀면 지저분하잖아요. 청소도 안 돼요. 그 기름이.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저분해지면 쿠킹 오일 떼서 버리고 다시 쿠킹 오일로 또 도배하고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타일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디자인에서. 그러니까 근데 실생활에서는 이런 타일을 쓰는 게 좋아요. 근데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는 별로 안 이쁜 거죠. 그건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얘를 써보도록 하죠. 드래그 앤 드랍. 자, 사이즈 적당히 조절하고요. 엔터. 레스터화 시켜야죠. 그 다음 복사해서 확대한 다음 위치 맞추고. 자요. 그 다음 마스크 씌우고. 자, 감춰볼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디예요? 여기죠? 요만큼만 볼 거잖아요. 요만큼만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이렇게 칠하면 안 되죠. 뭘 해야 돼요? 색상을, 아니 선택을 인버스 해야죠. 자, 그래야 이렇게 되겠죠. 자, 또 하나.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Alt 백스페이스, 컨트롤 백스페이스. Alt 백스페이스가 전면색, 컨트롤 백스페이스가 배경색. 지금 전면색이 검정색이죠. Alt 백스페이스. 다시 볼까요? 여기 지금 우리가 칠하려는 색이 뭐예요? 검정색이죠. 검정색을 칠해야 되죠. 근데 검정색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전면색이 있죠. 그러니까 Alt 키 누르고 백스페이스. 자, 다시 선택 풀고 그 다음 여기는 흰색을 깔아야 돼요. 컨트롤 백스페이스. 그러면 타일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적당한 타일을 가져다가 이렇게 칠해봅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가 어려웠죠. 그죠? Alt 백스페이스, 컨트롤 백스페이스.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 마스크가 있잖아요. 마스크를 제가 드래그 앤 드랍해서 휴지통에다 버립니다. 드랍. 그러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떠요. 어플리 마스크 투 레이어 비포 리무빙. 마스크 레이어를 리무빙 하기 전에, 제거하기 전에 어플리 적용할까요? 어플리 마스크 적용하겠습니다. 캔슬 명령어를 취소하겠습니다. 딜리트 레이어 마스크를 삭제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요. 어플리 적용하다 마스크 투 레이어 그러니까 레이어의 마스크를 적용하겠습니다. 비포 리무빙 제거하기 전에. 마스크를 제거하기 전에 적용할까요? 어플리 적용. 예를 들어서 적용 버튼을 눌러버리면 이렇게 적용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언두.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뭐만 없어져요? 마스크만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게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법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마스크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잠깐 끄고 자, 확대 선택.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선택이 여기죠. 여기가 우리가 지워야 될 부분은 여기인데 선택된 건 여기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한 걸 반전시켜야 되는 거죠. 선택한 걸 반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의 인버스라는 메뉴를 쓰면 돼요. 단축키는 Shift 키하고 컨트롤 키하고 I. 인버스잖아요. I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Shift I입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선택이 반전됩니다. 선택 반전된 거 보이시나요? 선택이 반전됐고 우리가 브러쉬 툴로 이렇게 색칠하면 지워져요. 이제 이쪽이 선택됐으니까. 근데 브러쉬 툴로 지우자니 너무 힘들단 말이죠. 지금 여기 마스크에 검정색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때 우리가 Alt 백스페이스를 누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른다는 이야기는 마스크를 보세요. 마스크 전체에 전면색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Alt 백스페이스는 전면색, 컨트롤 백스페이스는 배경색. 자, 컨트롤 백스페이스 마스크에 전부 다 흰색을 칠하니까 다시 나오는 거고, Alt 백스페이스 마스크에 검정색을 칠해버리니 다 사라진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Alt 백스페이스, 컨트롤 백스페이스는 마스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다 통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sso 툴로 나머지 다시 또 선택. 자, 이번엔 여기만 하면 되니까 컨트롤 백스페이스. 자, 그리고 이 위에 장을 해야죠. 장은 어떤 걸 할까요? 하이그로시, 타일, 헤어라인, 뭐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무늬목으로 하겠습니다. 무늬목 쓰려 했더니 별로 좋진 않네요. 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이즈 줄이고, 그 다음 레스터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 복제. 아니,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선택하고, 자, 다시. 자, 이렇게 선택하고 디파인 패턴, 그 다음 필, 전체 색이 들어갔네요. 자, 라sso 툴로 선택해 볼까요? 자,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역시 선택 반전, 그 다음 마스크 씌우고, 아니, 선택 반전하지 말고 그냥 마스크를 씌워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이 아래쪽에도 있네요. 마켓 툴로 선택하고 컨트롤 백스페이스, 다시 마켓 툴로 선택하고 컨트롤 백스페이스. 자, 다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색칠을 해 보시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이 라인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라인들도 있고 얘도 있고. 그러면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흰색을 다시 칠하는데 브러쉬로 칠할 건데 오파시티를 낮추고 이렇게 싹 칠해 봅시다. 너무 낮췄네. 검정색이군요. 자, 다시
검정색을 이용해서 살짝 리터칭을 한번 해보시죠. 그럼 어떤가요?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요령만 피우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어때요? 색칠한 거, 맵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원래는 이 방법을 쓰진 않아요. 원래 이 방법을 쓰진 않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 요령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원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레이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얘에 대한 순서를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위로 올라가죠. 그럼 당연히 밑에 있는 게 가려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레이어 블렌드 모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블렌드 모드라는 걸 사용해요. 이 블렌드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다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싹 합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넣은 재질하고 그 다음에 도면하고 이렇게 합성이 돼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블렌드 모드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컬러번이라든지 뭐 라이너번이라든지 혹은 라이튼이라든지 오버레이 같은 것들도 있어요. 오버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다크를 쓰면 됩니다. 다크를 쓰게 되면 이와 같이 합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